에게 원조를 뚝 끄는 뒤로 가사 도우미도 내보낸 터라 집안엔 손주와 저 둘뿐이었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바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죠. 6시면 돌아온다는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나타나지 않더군요. 결국 늦게 퇴근한 아들과 교대하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땐 이미 컴컴해진 뒤였죠. 차를 가져오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돼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차에 막 올라타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차를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경비 아저씨였어요. 혹시 괴한은 아닐까 싶었던 놀란 가슴이 그제야 진정되더군요. 아유 선생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놀랐잖아요. 아이 그게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당신 며느리가 오늘 뭐 했는 줄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경비 아저씨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고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얼떨떨하게 운전석에 앉아있던 저는 경비 아저씨의 부름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경비실 안에 있는 CCTV실이었어요. 대체 여긴 왜... 일단 보세요. 경비 아저씨는 CCTV 영상을 막 돌리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오늘자 영상인지 며느리가 막 주차장에서 내려오더군요. 며느리는 차가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웬 시뻘건 외제차에서 놈팽이 같은 놈이 내리더니 며느리를 에스코트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놈은 며느리의 허리를 바짝 끌어안고 끈적한 스킨십을 해댔고요. 며느리도 익숙하다는 듯이 그 스킨십을 받아줬죠. 잠시 후 둘은 외제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버렸네요. 저는 그 경악할 광경에 입을 틀어 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우리 며느리 분명 오늘 산후조리원 동기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간도 크게 주차장까지 데려와선 남의 집 가정사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다 그쪽 생각이 나서. 저한테 참 잘해주셨잖아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얘기했다는 건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단단히 홀려있는 만큼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더군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따져 물을 때도 CCTV 영상을 쓰면 경비 아저씨가 알려줬다는 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죠. 선생님, 이 남자 자주 온다고 했죠? 네, 요즘은 못해도 일주일에 2-3번은 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면 제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비 아저씨에게 그놈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지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바로 아들에게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 하던 아들에게 마침내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렸죠. 역시나 아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엄마가 뭔가 잘못 안 거겠죠. 영희 걔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아니라면 엄마가 사과할 테니까. 제 설득에 아들은 결국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까지 왔어요. 그런 아들과 함께 바로 집으로 올라갔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현관엔 처음 보는 커다란 운동화가 놓여 있더군요.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안방 쪽에서 까르르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낮은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였죠. 그 순간 아들과 제 시선이 동시에 맞부딪혔고요. 저희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까치발로 살금살금 안방을 향해 다가갔네요. 다행히 안방은 굳게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살그머니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덩치 커다란 남자와 찰싹 붙어 진득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CCTV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죠. 경비 아저씨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두 눈으로 보게 되자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어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 사이 두 년놈은 아주 화끈하게 일을 치렀고요. 그 상간남은 익숙하다는 듯이 아들의 자리에 누워 담배를 피더군요. 아이 참, 내가 여기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눈치챌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병신 새끼가 눈치채면 뭐 어쩌겠어. 엉엉 울면서 지 엄마한테 달려가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그 새끼 어차피 언젠간 내 손에 죽을 목숨이야. 조금만 수틀리면 끽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했잖아. 아직은 아니라고. 놓친 애들 유산 물려받을 때까진 안 돼. 그래야 그 인간 죽고 나서 전 재산을 우리 진우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알지, 알아. 그래서 지금 천하의 박용식이가 이렇게 뒤에서 몰래 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자를 두셋 끼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사내 새끼가 돼서 개집에 첩질이나 하고 있다니. 자기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텐 자기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처음엔 두 년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글쎄 둘이서 언젠가 제 아들을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할 꿈을 꾸고 있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들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저도 모르게 안방으로 뛰어들어 난장을 피우려고 했는데요. 그걸 눈치챈 아들이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잠깐만요, 엄마. 아직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어느새 아들은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두 년놈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새삼 아들의 침착함과 현명함에 감탄이 나오더군요. 재판을 할 때 증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저희 모자는 그 뒤로도 한참을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같이 붙어먹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찍었죠. 아파트 CCTV 화면을 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가는 저희를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상간남이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옷을 챙겨 입더군요. 그제야 아들이 문을 벌컥 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늦게 저희 모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엔 어쩐 일이야? 어머님까지... 엄마가 영희 네가 좀 이상하다고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해서 말이지. 설마 했는데 이렇게 확인시켜줘서 아주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들의 냉소에 며느리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인데 나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진짜 친구인데 뭐 아무래도 남자니까 당신이 오해할까봐 굳이 말 안 한 거야. 정말이야. 그래? 너는 남자인 친구를 안방 침대까지 끌어들여서 붙어먹나 보지? 붙어먹다니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좀 누워있고 싶다고 해서
적당히 해! 그 개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데! 이미 네가 저 새끼랑 붙어먹은 사진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잡았대 생각하지 마. 아들의 고함에 며느리도 더는 가짜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이 잠자코 있던 상간남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더군요. 근데 이 건방진 새끼가 아까부터 왜 자꾸 소리를 질러대?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얘가 나랑 바람이 났겠냐?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한 여자랑 붙어먹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감히 누구한테 쓰레기래? 에이, CX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 죽여버려야겠어. 성질 뻗쳐서 안 되겠네. 그 말과 동시에 상간남이 저희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제법 덩치가 있는 편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거친 인생을 살아온 그 상간남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죠. 처음엔 호각새로 싸우는가 싶더니 이내 그 상간남이 휘두른 팔에 아들이 뒤로 뻗어버렸고요. 상간남은 그대로 아들의 위에 올라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리더군요. 이 건방진 새끼!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너 죽이고 싶어서 아주 손이 근질근질했다. 잘 걸렸어, 이씨! 며느리는 그런 상간남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제 아들과 결혼한 건 정말 돈이 목적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미인 제가 아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 아들을 구하겠어요. 하지만 아들도 감당 못한 상간남의 힘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 하니 갑자기 며느리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군요. 지금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핸드폰 이리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피해 거실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더군요. 이대로 붙잡히면 끝이었어요.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던 연놈들인데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저와 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때 갑자기 시야에 베란다가 눈에 들어오면서 기가 막힌 묘수가 생각났어요. 성공 확률은 낮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이대로 잡히는 것보단 훨씬 나았죠. 그대로 베란다로 달려가니 며느리도 바로 그 뒤로 바짝 쫓아오더군요. 야, 거기서!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동안 내가 어머님 하면서 설설 기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지?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며느리는 차마 시애미에게 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몸싸움을 했을까요? 조금씩 몸을 베란다 문 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 잠깐 힘이 풀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 며느리를 밀어버렸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며느리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고요. 저는 바로 베란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네요. 이 할망구가 진짜! 이 문 안 열어? 열어! 열라고! 자기야, 얼른 와! 이 할망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자기가 베란다에 갇혔다는 걸 깨달은 며느리가 마구 고함을 지르며 상간남을 불렀어요. 저는 상간남이 안방에서 달려오기 전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했네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제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저도 곧 죽게 생겼고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횡설수설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이 밖으로 나온 상간남이 화장실 문을 부술 것처럼 쾅쾅 때리더군요. 너무 공포스러웠네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렇게 흉측한 관계까지 꾸미고 있었을 줄이야. 알았다면 좀 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쳐들어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며느리와 상간남이 마구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놔! 놓으라고!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막대해도 되는 거냐고! 왜 이러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예요. 아무래도 경찰이 출동해 며느리와 상간남을 제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한 지 5분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깥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계세요. 저 경비원입니다. 이문 좀 열어주세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탁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꽉 잡고 있던 문고리를 돌려 열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어깨 너머론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경찰들이 보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선생님이 신고해 주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죠.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신 지 한참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길래 살짝 올라가 보니 안에서 막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 싶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희 모자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보다 얼른 아드님한테 가보세요. 꽤 많이 맞은 것 같던데. 경비 아저씨와 같이 허둥지둥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들은 그 사이 꽤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피떡이 돼 있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상철아, 괜찮니?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전 괜찮아요. 아유, 세상에. 곧 구급차도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구급차가 오자마자 아들은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어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요. 증거로 아들의 핸드폰에 찍어둔 영상과 사진을 제출했죠. 결국 두 년놈은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단순히 불륜으로 끝나고 말았을 일을 아예 형사사건으로 키운 셈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간의 진화한 경찰 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놀랍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과거 애인 사이였는데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결혼한 뒤로도 꾸준히 불륜을 해왔더군요. 이혼하고 떳떳하게 만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저희 집안의 돈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가 죽는 걸 기다렸다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바로 아들을 죽이고 집안 재산을 전부 가로챌 속셈이었더라고요. 며느리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손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을 설득해 친자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손주는 저희 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그 상간남의 애였죠. 다른 건 몰라도 씨를 속인 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치장에 갇힌 며느리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았네요. 너 인연, 네가 제정신이야?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뻐꾸기 짓을 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그이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니고 잠자리 가진 시기랑 개월수를 따져보면 다 나오는데 넌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을 선택한 거야. 우리 집 재산이 탐이 나서. 그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알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또 간악하게 눈물로 사람을 홀리려고 들어? 이제 그따위 수작은 안 통해.
두고 봐라. 내가 너 반드시 콩밥 먹이고 말 거니까.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를 가차없이 밀어냈어요. 그리고 아들과 상의 끝에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했고요. 혼인 무효 소송도 같이 걸었죠. 애초에 애가 생기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 애가 남의 집시였으니까요.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느껴졌네요. 재판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며느리와 그 애미가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제대로 싸움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부인, 아니 사모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못난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남자랑은 이미 옛 저녁에 헤어졌고요. 애도 그놈한테 주고 올 생각이에요. 그러니 제발 우리 딸만은 내치지 말고 받아주세요. 강서방이 우리 영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동안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해봐. 일도 그만두고 팽팽 놀면서 우리 아들 등골만 쫙쫙 빼먹은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며느리, 아니 그년한테 해준 돈이랑 온갖 사치품도 전부 싸그리 다 몰수할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그냥 콩밥만 먹이고 넘어갈 줄 알아? 민사도 걸어서 니년들이 그동안 해먹은 거 그 이상으로 다 받아낼 거야. 아이고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몸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혈압약에 당뇨약에 온갖 약을 다 달고 사는데 소송까지 걸리면 정말 나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러면 법원에 얘기해서 접근금지 신청 걸어버릴 거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모녀 둘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급기야 애미가 딸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울분을 쏟아내더군요. 이제 어쩔 거야. 하나뿐인 딸년이라곤 있는 게 지 인생도 모자라서 엄마 인생까지 망쳐놓다니. 도대체 멀쩡한 강서방 놔두고 그런 쓰레기 새끼랑은 왜 붙어 먹어서? 차라리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고. 아, 왜 때려? 엄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알긴 뭘 알아.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애 아닌 것 같다고 전 남친 애 같다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모른 척하라고. 애 낳았는데 혈액형이 다르면 몰래 바꿔치기 하라고도 했잖아. 엄마는 뭐 이번 일에 마냥 피해자인 줄 알아? 엄마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인연인 너 그 입안 닫어? 하지만 이미 모녀의 대화는 제게까지 고스란히 와닿은 뒤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며느리 애미도 같이 고소했네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일까요? 그 상간남은 폭행 및 사기죄로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요. 며느리와 그 애미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도 뱉어내야 했습니다. 혼인 취소 또한 이루어졌죠. 아예 무효였다면 좋았겠지만 무효는 당사자 간에 아예 결혼 협의가 없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소보다 무효를 받아내는 게 훨씬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도 취소된 게 어디냐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며느리와 간통한 그 상간남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냈답니다. 그놈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여자 등골이나 빼먹고 사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데요. 위자료 낼 돈도 없어 그 부모가 유일하게 하나 갖고 있던 집을 팔아 마련해 줬다더군요. 똑같이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죄책감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자식 잘못 키운 죄를 받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입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따진다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울분과 억울함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하늘이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걸까요? 아니면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그 뒤로 전며느리와 그 애미 그리고 상간남의 인생은 완전히 진창으로 처박혔어요.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결국 그 상간남과 살림을 합친 모양인데요. 상간남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 노름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나 봐요. 심지어 간경화로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 며느리가 간도 떼줬다 하더군요. 술을 끊겠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해준 모양인데 개가 똥을 끊지 어떻게 술꾼이 술을 끊겠어요. 결국 상간남은 또 간경화가 재발했고요. 그 일을 계기로 둘이 갈라섰다 하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공통 지인에게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상간남은 간암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요. 며느리는 직업 소개소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 애미는 풍에 걸려 몸져 누워있다 하대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저희 모자를 도와준 경비 아저씨에게도 톡톡하게 살해했어요. 현금은 한 삭고 안 받겠다고 하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갖고 있던 건물에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죠. 전에 지나가는 말로 음식점을 운영했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했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경비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말이죠. 사실 경비 일이 아무래도 입주민들 갑질 문제도 있고 밤도 새야 하고 연로한 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한 게 있냐고 정말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셔서 결국 경비 아저씨 가족분들에게까지 찾아가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다행히 아내의 설득으로 경비 아저씨도 마음을 돌리셨고요. 지금은 부부 둘이서 작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계세요. 아들도 이혼 후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가정적이고 정숙한 아이예요. 아들의 과거를 알고도 너른 마음으로 품어준 저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둘이나 안겨줬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둘 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맘 같아선 매일 찾아가 손주들을 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꾹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며느리가 아예 현관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언제든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사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엄마 부르며 친딸처럼 잘 따르거든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애틋해져서 친딸처럼 잘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부 둘이 쇼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며느리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예쁜 코트 한 벌 사주려고요. 워낙 저한테 잘하니까 뭘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갑이 열리는 거 있죠? 오늘 이렇게 지나한 과거를 글로 옮기고 나니 새삼 며느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